송영길 석방에 폭발한 정유라. 이거 뭡니까? 폭발을 했다. 분노 폭발입니까 지금요?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. 그리고 오늘 광주를 또 방문했어요.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죠. 보석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광주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생각으로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부터 일정이 바쁜데요. 화면 좀 볼까요? 구속된 지 거의 한 150일 이상 됐죠, 지금. 그리고 보석 석방인데 두 번째 이제 신청만에 된 건데 오늘 광주로 가서 5.18 묘지 참배를 했어요.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. 사실 4월 총선에서 광주의 한 지역구 출마했는데 득표가 꽤 됐어요. 15%를 넘는 득표니까 굉장히 아마 여기에 이걸 좀 기억을 해서 광주 쪽에서 뭔가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재기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? 아무튼 오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제목에 썼잖아요. 폭발한 인물이 있었다고. 화면 보겠습니다. 정유라 씨입니다.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. 최서원 씨는 지금 아직까지 이 수감된 상태잖아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. 이 다 나왔다라는 거는 뭐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? 지금 이제 진짜 짜증난다. 이재명 대표는 구속조차 못하고 정경심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. 송영길, 박영수는 보석. 왜 우리 엄마는 이거군요, 지금요. 윤기찬 부위원장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약간 화가 난 것 같으네요. 지금 저런 상황에 대해서. 딸로서 그냥 정서적인 측면의 어필이라고 생각되는 게 예. 지금 나온 저분들에 대해서 다 케이스가 달라요.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미결수거든요. 그 재판을 1심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예. 6개월 내에 6개월 가량만 구금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것은 재판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석을 내준 거고요. 160이 넘었으니까 지금요. 검찰까지 하면은 더 되죠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사실 지금 180일이 좀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던 예.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보면 그 기결수 입장에서도 한 7, 80%의 수용 생활을 했어요. 근데 최소원 씨는 최소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%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. 거고. 원래 법에는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7, 80%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아마 벌금 납입을 다 안 하셨을 거예요. 200억 벌금을 납입 안 했기 때문에 벌금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가석방을 잘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요건상의 문제지 저게 어떤 뭐 그 사법당국이나 교정당국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런 건 아니고요. 다만 이제 딸 입장에서 보면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정도의 정서적인 표현이다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을 했네요. 그러니까 뭐 최서원 씨가 지금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해요. 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이 정유라 씨가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개인적으로는 저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전에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일반화해서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그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주역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거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미 그거 다 나와서 사면 복권 됐지 않냐라고 그 정유라 씨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유라 씨가 비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반응이 나와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. 다음 마지막 내용 하나 있는데요. 이거 화면으로 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?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. 화면에 있습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오늘 만나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. 뭐 판다 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. 오늘 논의한 거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대구를 찾아간 거죠.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. 다음 보겠습니다.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 내용 말고요. 과거에 싱하이밍 대사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만남이 알려지자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지난해 나온 거잖아요.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놀라. 그때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.
하는 짓이 문 정권 때 한국 대하듯 한다. 방자하다 그랬는데 오늘 만났어요.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나서 판다 얘기를 했거든요. 판다를 중국에는 판다를 들여오는 걸요. 이 반응도 보겠습니다. 다음 화면 있습니다. 근데 이 판다 얘기에서 얼마 전에요. 푸바오 얘기해서 한국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하고 뭐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안타까워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푸바오에 집착하는 속내를 모르겠다. 그런데 대구에 판다를 들여오도록 중국과 협의한다. 그리고 오늘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윤기천 부위원장님. 방자하다 그러더니 만났고 집착한다 그러더니 판다 들어온다 얘기한 건 뭡니까? 그러니까 방자하다고 한 것은 줄잘서라는 시마잉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런 말도 없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인 것 같고 지금 싱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. 중국 외교당국에 판다를 좀 들여올 수 있도록 근데 요청해달라고 홍준표 하시는데 대구시장은 판다에 집착하는 걸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신 건가요? 그러면은? 그때는 아마 수도권에 있던 에버랜드에 있던 판다를 얘기한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구 그 대공원이 개장을 하잖아요. 27년도에. 묘하게 또 대선 있는 그 해입니다. 근데 하필 판다일까요? 판다는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대공원을 열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만약에 소외된다 그러면 그럼 저 그 책임론을 다 홍준표 시장이 져야 되는데 판다가 오면은 일단 제가 볼 때 실패하진 않아요. 일단 기본은 한다. 보통 판다가 있는 공원의 경우는 70%가 판다를 보러 갑니다. 전 세계적으로 다. 아니 그러면 앞서서 푸바오 관련해서는 왜 그런 반응을 그거는 보여? 에버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. 대구하고 다르다. 대구하고 다르죠. 그러니까 대구공원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판다 유치 여부에 관련돼 있다라고 아마 홍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고 예. 그 성공 여부는 또 2027년 대선에 했기 때문에 예.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방자하다 그랬지만 만났고 판다 집착하냐 이런 반응 보는데 오늘 판다 얘기를 꺼냈다 그래서 또 오늘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.